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주 그동안 그 폭락세가 굉장히 심했던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밤 사이에는 연준 내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매회 FOMC 때마다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약간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랬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틀째 반가운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리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골고루 시장이 강하고요. 3대 지수 상승 중에 있고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1%대 중반의 강세권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장 전부터 기술주들, 고성장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 2년여 만에 최고점 수준으로 올랐던 10년물 금리가 오늘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1.93%대까지 진정이 되면서 이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역시도 내려가면서 기술주들의 부담을 함께 덜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쇼피파이, 엣시, 메타 등과 같이 그동안 좀 낙폭이 과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3에서 4%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재료가 바로 긍정적인 실적 발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용 태양광 ESS를 만들고 있는 엔페이즈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내 산업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가이던스까지 내놓으면서 투심이 강하게 살아나는 하루입니다. 10%대의 급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엔페이즈의 강세가 여타 관련주들에게까지 옮겨가면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도 8%가량의 플러스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일 실적을 전했던 기업 가운데 치폴레 역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한 실적 결과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품 가격을 올려버림으로써 비용 상승 문제에 잘 대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 타격이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의 경우에도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매출과 EPS는 강했지만 차량을 운전해줄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요, 이 리프트의 대표적인 경쟁사인 우버의 실적 결과가 전해지게 됩니다. 양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장 마감 이후에 월트 디즈니, MGM 리조트 그리고 마텔의 실적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잔잔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경기 방어주들, 필수 소비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너지, 아래에 유틸리티 정도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엔비디아가 현재 6%, AMD가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이와 캐피털이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요.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은 데 비해서 주가가 올 들어 10%가량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찬스가 왔다라는 판단을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히트맵 보면서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와서는 디즈니가 오늘 모처럼 3% 반가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 후에 전해지는 실적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페이스북, 앞으로 주가가 잘 회복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옮겨와서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와이퍼 서리 제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죠. 이 문제로 27,000여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에부터 나타냈던 1%대의 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0.7%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등락 현황을 보시면요. 계속 90달러 수준을 기점으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어제 재개된 가운데 만약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으로 인해서 상단은 좀 제한된 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래로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90달러 선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가치의 하락 그리고 국채 수익률의 하락에 따른 이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커다란 베팅은 투자자들이 지양하려는 건지 금 가격 역시도 굉장히 타이트한 범주 안에서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3% 상승하면서 온스당 1,833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이렇게 탄력을 잘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306포인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1.4%와 2%까지 탄력을 키운 채 오늘장 문을 닫게 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4개의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 자, 이렇게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키워드는 조금 더 좀 경계할 게 남아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경계감을 좀 늦출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 글로벌 IB의 좀 의견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모두 다 좀 잘 아시듯이 최악의 1월을 보냈던 그런 미국 증시였죠. 하지만은 2월 들어서 좀 눈에 띄게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조정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한 지표는 바로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 자산 쪽에서도 위험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자산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자산이죠. 근데 이제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한 주요 지수들이 좀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근거로 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증시가 현 수준 대비해서 약간 8% 정도 더 빠질 수가 있다.
S&P 500 지수가 4,200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세장 지속의 이 가정은 가파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 예상이 어떤 경기 상황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점에도 기인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BOA에서는 또 이 증시가 지지선 4,200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3,800에서 4,000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좀 내다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올해가 중간선거해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선거해를 또 맞아서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예상을 했던 것과 좀 맞물리는 그런 지수의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 통계 자료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증시가 좀 다소 부진했다는 그런 통계를 많이 봤었는데 네. 올해가 또 그런 해다 보니까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의 반등도 사실 그러니까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는 진영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또 그러면 반등이 좀 성급했다고 주장하는 기관들이 있었을까요? 네, BOA도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비관론 진영이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역시도 좀 대표적인 또 월가의 비관론 진영인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경계감을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조정 후에 일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좀 흥미를 보였지만은 너무 좀 성급했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내비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 좀 시장의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투자자들이 여기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코로나19에 따른 좀 영향에 대응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집계를 하는 금융 환경 지수를 인용을 해서 여전히 가장 이 완화적인 통화 환경 아니면 금융 환경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 이 이슈에 대해서도 시장이 다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 분위기가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이런 경계론 진영에서 뭐 마음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최근 시장 반등하고 있지만 몇몇 그 비관론 진영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매번 주의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소식도 사실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그 소식인데 네. 대표적인 매파의 이 연준 위원으로 꼽히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이날 올해 남은 매 분기마다 매 FOMC마다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그는 매 회의마다 경제 금융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평가할 것이고 또 어떤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총 7차례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올해 7차례 모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의 어떤 뉘앙스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회의에서도 최대 7차례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메스터 총재는 3월 인상이 예상되지만 평소대로 25bp, 즉 0.25%포인트 정도의 인상이지 그 이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0.5%포인트 수준의 빅스텝 인상은 아닐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요. 자, 그러면서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 후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또 그 다음 인상을 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원래 연준 내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발언을 하기 전에 시장은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또 반등이 나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했던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그러면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 이런 좀 희망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이 공포감에서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사실 좀 가장 경계했던 거는 3월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인상할 건데 50bp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좀 경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 같은 예상을 좀 반영을 하기도 했었고 이 50bp가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이 될 것을 굉장히 좀 경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이 같은 3월에 50bp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일축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너무 좀 앞서갔었다. 이런 좀 인식이 결국은 이런 금리 인상 이슈에 조금은 묻어내진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또 도화선이 또 최근에는 매파로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3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또 뜻밖의 1월에 고용 호조가 또 지표로 발표가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뭐 골드만삭스 등의 주요 기관이 그래도 50bp 인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놓은 것도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은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에서 전일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듯이 연준의 매파 기조가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라고 또 조언했던 듯도 한 그런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 디즈니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디즈니 실적 발표와 함께 디즈니 시간을 거래해서 8%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실적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0.63달러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실제로는 1달러 넘게 나왔으니까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굉장히 높은, 훨씬 더 큰 규모죠. 훨씬 더 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내놨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 가입자 수도 1억 2,50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1억 2,98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긍정적이었었고요. 여기에다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분야와 그리고 호텔 리조트 분야, 이게 전체 매출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분야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스 오피스 이 분야도 올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간을 거래해서 약 8%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코로나19가 효자라는 키워드인데 CVS 파마가 보이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좀 풀리면서 테마파크 사업도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아직도 코로나19가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편의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운 드러그스토어 체인인 CVS 헬스가 코로나19 덕에 좀 호시적을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CVS 헬스의 지난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코로나19 테스트와 그리고 백신이 이제 매출 성장세를 견인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기간에 CVS 헬스 매장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한 800만 회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3분기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백신이 2천만 회 정도 접종이 됐었다.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1,700만 회, 그리고 3분기에 1,160만 회 대비해서 급증한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최근 1년간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또 실적을 최근까지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입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CVS 헬스는 본장 들어서 또 크게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코로나19 이제 거의 다 좀 끝났기 때문에 수혜도 거의 다 종료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일까요? 네,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안감을 확인시켜 준 것이 가이던스를 유지만 했고 상향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수혜 때문에 지난 4분기는 실적이 좋았지만은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시장의 좀 분위기로 남은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예상 수준으로 부스터샷이 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상 대비해서 부스터샷 수요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라고 배경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매장 내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앞으로는 한 40-5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또 점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네 번째 부스터샷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가이던스라고 사측에서 또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부스터샷을 계속 맞는다고 한다면은 이 기업도 실적이 또 업사이드를 보일 가능성도 저희가 뭐 염두는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스터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저희 주사를 맞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스터샷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석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서 톱니의 얼굴이 보이죠. 요즘 거의 폭락 수준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던 기술주들 가운데 톱니가 분명 이 가운데 보석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일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이날 반토막 이상 폭락한 기술주 중에서 진짜 보석이 숨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술주들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일제히 하락했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거대한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시점에서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가릴 것 없이 일제히 기술주들은 다 같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술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빠진 진짜 보석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그가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한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올해 들어서만 약 37%가량 하락했고요. 지난 11월 고점 대비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가량, 거의 반토막가량 주가가 하락했는데 톱니는 기술주 가운데 정상적인 수요가 있으면서 또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쇼피파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쇼피파이는 경제를 바꿨다면서 우리 일상의 이제 일부분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기존의 자신의 시각도 유지를 했습니다. 톱니는 작년부터 사실 에너지주와 빵주를 핵심 투자처로 주구장창 주장해 오고 있는 인물이죠. 여전히 빵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을 내리면서 이런 정상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냥 기술주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덩달아 빠졌던 보석 같은 주식을 찾아내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쇼피파이를 제시했는데 쇼피파이 이름이 언급된 만큼 요즘 들어 쇼피파이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참고로 톱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월가에서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그런 전문가죠. 네. 근데 올해 좋게 본 그 섹터를 얘기를 하면서 비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고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빵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쇼피파이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온라인 쇼핑은 대세고 그리고 쇼피파이가 제공을 하는 플랫폼들을 뭐 소상공인들 그리고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그런 톱니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월가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도 대체로 좀 양호한데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기로 여전히 좀 비중 확대 의견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1,537달러 후반대,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간 70% 정도의 업사이드를 여전히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업사이드가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드 PR이 뭐 올해와 내년 모두 다 한 130배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익이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익도 뭐 꽤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2월 16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시킹알파 이 자료에 따르면은 이익 상향 조정 지난 석 달간에 2건이 있었고 하향 조정이 3건 좀 혼재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실적을 또 통해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지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키워드 4가지를 선택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